오늘은 참 기분 좋은 날입니다. 제 방송을 들은 어머님이 두 아들을 데리고 함께 왔는데요. 진로에 대한 상담을 받고 기분 좋게 돌아갔습니다. 꿈꾸는 여행자가 고민하는 청년 가정에 힘과 용기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방송도 시작하겠습니다. 소프트뱅크에서 성공한 세일즈 전문가로 미국 기업으로부터 아시아 최우수 파트너상을 여러 번 수상하신 진코스 테크놀로지 최영근 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영근 사장님. 안녕하세요. 초대해 줘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멋지십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방송 듣고 계셨나요? 네, 자주 들었습니다. 예, 어떤 소감이 들으셨어요? 저도 언젠가는 한번 나가 봐야 되겠다는 그 소망을 가졌습니다. 오늘 소망을 이루신 날이네요. 네, 그렇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예, 제가 인트로에서 네. 오늘 한 어머님이 제 방송을 듣고 두 네. 아들을 데리고 왔다 그러는데요. 혹시 대표님도 아들이 있으세요? 네, 저도 아들만 둘 있습니다. 대학생 아들입니다. 둘 다. 그러세요? 네. 예. 오늘 제가 이제 청년들하고 진로 상담을 좀 했는데, 네. 한 친구는 직장을 다니면서 겪는 이렇게 자기의 어려움, 네. 또 한 친구는 이제 서울대학교 최고 학부를 다니는 친구인데, 앞으로 자기의 진로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던데, 네. 대표님은 지금 아들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저희 아들도 뭐 같은 학교, 서울대학교 2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를 2명씩이나 다니고 있어요? 예. 공부를 엄청 잘했네요. 네, 하나님의 은혜 같고요. 네. 열심히 이렇게 공부한 탓도 있고, 네. 또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이 많은 기도를 해서 예. 본인이 열심히 해서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예. 근데 어떤 아들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고민들이 무엇인가요? 아이들은 이제 미래 진로에 대해서 많이 본인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최고 학부를 다니는 학생들도 그렇게 진로가 걱정이 되나요? 네, 하도 이제 격변하는 시대다 보니까 준비를 미리미리 해야 됩니다. 네. 그럼 아들들의 고민도 많겠네요. 네. 이 방송 아들 또래 되시는 많은 분들이 듣고 있으니까 오늘 최 사장님의 삶을 통해서 이들에게 많은 좋은 이야기들을 전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미국 회사로부터 아시아 최우수 파트너상을 여러 번 수상한 기업이라고 들었는데요. 대표로 계신 진코스 테크놀로지는 어떤 회사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우리 회사는 요즘 최근에 사회적으로 또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네. 보안에 대한 해킹 문제로 사회가 시끌벅적합니다. 네. 또한 네트워크에 장애가 많기 때문에 네. 애로사항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네. 저희 회사는 이런 다국적 기업의 예. 네트워크 분석 솔루션을 한국에 컨설팅하고 교육하고 그다음에 유지보수하는 그런 전문 기업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 보안이라든가 네트워크는 국내의 문제가 아니라 뭐 글로벌 시대니까 전 세계하고 이렇게 엮여 있는데 그런 데서 보안의 문제라든가 네트워크 효율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대표님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럼 이런 솔루션을 이용해서 효율을 보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나요? 예, 저희가 고객군이 많이 있지만 특히 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네.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네. 그 스마트폰 개발팀이 있습니다. 네. 또는 반도체 연구팀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수동으로 개발하다 보면 오랜 시간이 걸리죠. 네. 이게 자동화된 툴을 가지고 하게 되면 그 시간을 단축해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경험도 있었고요. 네. 또 12년 전으로 기억됩니다. 네. 그 은행 터리범, 네. 그 와이파이 가지고 네. 그 무선 은행 해킹하는 거를 사이버 경찰 수사대하고 저희가 네. 합동으로 검거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국내에 뭐 여러 가지 대기업이라든가 또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가 고객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대표님은 IT 계통에서 지금 28년째 일하고 계신다 했는데요. IT 분야 중에서도 특별히 해외 마케팅, 세일즈 전문가로 알려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네, 제가 학부는 전자공학에서 전공했지만 네. 제가 첫 직장이 네. 90년에 삼보 컴퓨터로 입사했습니다. 삼보 컴퓨터가 예. 첫 직장이었네요. 그때 회장님이 네. 그 공학도들을 예. 해외 사업에 70%를 투입을 시켰어요. 그분이 그 70%를 공학도를 네. 해외 사업에 투입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때 컴퓨터가 최고의 IT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네. 그래서 해외 비즈니스를 하려면은 네. 공학도들이 그 난리지를 알아야지만 해외에 대한 바이어들한테 설득하고 예. 해외 고객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미 선경지명이 있으셔가지고 70%를 공학도들로 해서 네. 해외 사업에 투입을 시켰죠. 일반적으로 세일즈라든가 해외 마케팅을 하려면 또 영어도 돼야 하고 네. 그럼 보통 인문계 나온 사람들을 일반으로 생각하는데 굉장히 획기적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신입사원 시절에 그 공학도로서 나갔을 때 어학도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영업하는데 좀 안 맞았을 것도 같은데 어떠셨나요? 네, 우리 학부 때 공대생들이 네. 해외 영업한 사람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네네. 그러나 저는 해외 사업으로 투입됐기 때문에 너무 의아했지만 네. 1년 동안은 네. 해외에 있는 클레임들을 네. 제가 모두 받아가지고 예. 연구소하고 그 피드백하는 그 전달하는 해외 기술팀에서 1년을 제가 갈고 예. 닦고 네. 2년 차부터 아시아를 맡아가지고 마케팅하고 네. 세일즈를 담당하게 됐죠. 기술 영업으로 또 시작해서 이제 마케팅으로 전향을 이렇게 하셨네요. 네. 또 당시만 해도 이 해외 여행이 자유화되어 있지 않을 때였어서 굉장히 그 해외로 나가는 걸 친구들도 부러워하고 이랬을 것 같은데. 그래서 주말 되면은 친구들이 너무너무 네. 부러워하더라고요. 네. 저도 잘난 척을 많이 했죠. 네. 그 해외 사업이다 보니까 해외 여행도 한 달에 한 2번씩 가게 되고 네. 또 귀국해서 친구들한테 자랑도 많이 하고 그 당시는 이제 친구들이 술도 많이 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네. 지갑이 많이 털린 적도 많이 있습니다. 해외를 이렇게 많이 다니시다 보면 에피소드도 참 많으셨을 것 같은데 여러 나라에서 그 에피소드에 관한 재밌는 이야기들 좀 해주시죠. 특히 중국 사업을 하면서 네. 92년도에 한중 수교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저희가 그 다음에 북경 사무소를 오픈하고 네. 바로 500명을 모아서 네. 중국의 실리콘밸리라고 할 수 있는 중간촌에서 네. 한 세미나를 했는데 네. 저희가 이제 시계를 한 500개를 준비했습니다. 시계를 왜 준비해요? 요새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그래서 그때 메이드 인 코리아를 가지고 메이드 인 갔습니다. 코리아를 중국에 가져갔습니까? 예, 가서 중국 고객들한테 네. 선물로 드리려고. 예. 그래서 세관 통관을 하는데 통관이 안 되고 걸렸습니다. 그렇겠죠. 너무너무 전 충격이 돼가지고 네. 그 다음날 예. 북경 사무소장 같이 가서 예. 하루 종일 항의도 하고 예. 왜 너희 나라를 위해서 선물을 예. 가져왔는데 우리 고객을 위해서 예. 왜 뺏어가냐, 우리가 돈 받고 파는 것도 아닌데 격렬하게 항의를 했지만은 네. 중국은 중국 법이 있으니까 네. 그 다음날에 가서도 했지만 결국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다행이네요. 뺏긴 게 네. 잡혀가지 않은 게. 그 또 어떤 다음에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베트남에 갔는데요. 네. 95년도에 네. 그 당시만 해도 베트남 못 살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국 같은 코엑스에서 전시하는 게 아니라 천막 쳐놓고 네. 거기서 전시를 하는 겁니다. 저도 많이 천막에서. 예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컴퓨터 가지고 저희가 전시를 했는데 네. 한 3일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천막에 텐트를 쳐놓고 전시를 하는데 네. 저희가 선물을 주려고 네. 한 볼펜을 한 2,000자루 가져갔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잘 경험이 없으니까 네. 한 볼펜을 나눠주는 시간이 돼가지고 네. 볼펜을 딱 나눠주는데 한꺼번에 한 100여 명이 몰려드는 거예요. 몰려들었군요. 볼펜 그래가지고- 받으려고. 네. 그래가지고 그 폴대가 네. 무너졌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그 전시장이 아수라장이 돼가지고 네. 그런 큰 에피소드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외국의 상황을 한국하고 비슷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우리가 똑같은 식의 마케팅을 했던 거네요. 네, 또 하나 에피소드는 네. 95년도에 인도 뉴델리라고 아시죠? 네. 거기 전시회를 갔는데 제가 따끈따끈한 컴퓨터 최신 제품을 2대를 가져서 네. 전시를 하려고 가져갔습니다. 네. 역시 그 나라도 2대 중에 한 대만 통관시키고 한 대는 또 볼모로 잡힌 겁니다. 뺏었네요. 네. 어. 지금 보면 강탈이죠. 강탈에 자기들이 쓰려고 그랬나 보네. 예. 뭐 그 나라의 법은 잘 모르니까 저희가 네. 그래서 저희 현지 파트너하고 그 다음 날 네. 무려 10시간이나 그 한 대를 더 찾으려고 네. 전 너무 애지중지하는 그 신제품이기 때문에 네. 너무너무 아까웠습니다. 그 뺏기는 것이 네. 그걸 인도의 그 고객들한테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그 다음 날 10시간 동안 다시 공항을 찾아가서 네. 그 인도 파트너하고 계속 서류 작성하고 또 다음 스텝 넘어갔지만 결국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억울한 가운데도 그 다음 날부터 3일 동안 네. 한 대 가지고 네. 힘들었지만 네. 전제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찬양 한 곡 듣고 네. 그리고 다음 이야기를 듣도록 하는데요. 노래가 소원이란 노래네요. 네, 한흥재 목사님의 그 소원이란 음악이 예. 상당히 영혼을 울려지기 때문에 그걸 예. 제가 한번 선택을 신청을 했습니다. 했으니까, 예, 한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네, 그 해외 기업과 오랫동안 비즈니스를 이렇게 해오셨는데요. 청년 시절에 남다른 해외 경험이 있으세요? 아니면 영어를 또 잘할 수 있었던 비결은 또 어떤 것이 있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시골 충북 단양 오지 산골 출신입니다. 산골 출신이 이렇게 해외 비즈니스를 잘할 수가 있어요? 예, 대학 이후까지 제가 해외 교육을 받았거나 네. 나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전혀 대학 네. 졸업할 때까지.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제가 이제 그 전자공학을 갔는데요. 네. 그 당시 IT 쪽에 많이 각광받겠다 보니까 네. 전자공학을 선택했지만 네. 어학에 제가 부족함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대학 신입생 때 가니까 선배들이 네. 저를 끌고 가는 겁니다. 가보니까 미국 방송 네. AFKN 청취회라는 아. 그런 그 동아리가 있더라고요. 네. 학술 동아리죠. 네. 거기서 4학년 때까지 매일매일 1시간씩 영어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대학 가서 산골 청년이 네. 대학 가서
AFKN 동아리에 들어가 갖고 방송을 4년간 들은 거예요? 네, 그때 에피소드도 많이 있죠. 네, 한번 좀 제가 이야기해 주시죠. 공부할 수가 없으니까 현장 경험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때 제 집이 인천이었죠. 네. 인천에 가면 이제 주말 되면은 인천 네. 항구를 제가 찾아갔어요. 항구에. 예. 네. 가면 해외에서 나오는 선원들이 있거든요. 선원들. 네. 또 해외는 못 나가니까 네. 그 국내에서 한번 현장 경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AFKN을 듣고 공부한 것을 네. 그걸 가지고 한번 현장에 갔을 때 내가 이게 통할 건가?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 거네요. 맞습니다. 외국어 예. 배우려면 얼굴에 철판을 깔아야 되거든요. 네. 저도 철판이 됐습니다. 그럼 선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어요? 처음에는 깜놀이죠. 예. 웬 학생이 와가지고 예. 자기한테 접촉해가지고 예. 그분들도 영어가 완벽한 건 아니죠. 그렇죠. 선원들이니까. 주로 뭐 그리스 선원 이런 분들이 많이 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한 무대기 한 예. 10대 명씩 나옵니다. 네. 그럼 제가 접촉해서 예. 안내해 주겠다. 그래서 인천 관광도 시켜주고 예. 또는 인천의 그 앞바다인 자격도까지 제가 예. 당일 코스로 같이 놀러 가기도 하고 예. 제가 열심히 그분들한테 봉사하고 관광 안내하면서 네. 한 하루에 몇 시간씩 네. 영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그렇게 방송을 들으면서 현장 실습을 하면서 영어가 막 늘었나요? 조금씩 이제 얼굴에 철판을 깔다 보니까 이제 두려움이 이제 없어진 거죠. 영어가 늘은 것보다는 철판을 깔게 됐네요. 예, 예. 우리 이공계 출신을 이렇게 그 해외 영어에 이렇게 인도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셨는데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하게 되셨어요? 제가 충북 단양 소백산에서 살다 보니까 네. 그 당시에는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산속에? 네, 걸어서 한 10리를 갔습니다. 교회를 가려면 10리를 예. 걸었어요? 우리 가족의 신앙의 일세는 할머니가 네. 그 교회를 그때 이제 섬기게 됐고 네. 그래서 삼촌과 고모를 따라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그 교회를 10리지만은 따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그러면 3대가 할머니, 삼촌, 그 다음에 우리 제 고모. 대표님, 고모 네. 쭉 같이 걸어가신 거예요, 10리를? 예, 예.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보고 다시 또 걸어오고 네. 야, 그 모습이 장관이었을 것 네. 같은데. 특히 부흥회 할 때는 야간에 하거든요. 네. 거기 한 10리인데 오리쯤 가다 보면은 네. 성황당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너무 귀신이 나올까봐 어린 마음에 무서웠지만은 그 할머니나 그 고모들 손 꼭 잡고 네. 무서움을 떨치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신앙을 그럼 할머니로부터 이렇게 받아서 자라났는데 그때는 그게 교회는 다녔지만 신앙이라 할 정도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이렇게 그 하나님을 믿게 된 그런 계기가 있었나요? 제가 그 다음에 중학교 때 네. 일산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일산에 보면 저희 옆집이 장로님이 계셨어요. 꽃집 하는 장로님이. 네네. 그 장로님이 저를 전도하셔서 네. 다시 일산 읍내 예. 그 교회를 다니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때는 네. 저기 전북 익산이라는 데에 제가 네. 갔습니다. 네. 어디 3년 동안 생활할 때 되게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때 네. 예수님을 다시 찾게 되고 네. 그래서 신앙은 부족하지만 끈끈이 이어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그러면 청년 시절에 산에서 이제 우리 단양에서 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시골에서 사는 게. 저는 이제 장손이다 보니까 많은 네. 귀염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어머님이 시집 오셔가지고 아이를 못 낳다가 네. 5년 만에 낳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한 그 아들입니까? 네. 고모들이 여러 명 있어가지고 네. 제가 이제 제가 응가하면은 기저귀가 네. 나오잖아요. 네. 기저귀 쟁탈전이 벌어진답니다. 서로 갈아주려고. 예. 오우. 서로 갈아주고 서로 빨아주려고 네네. 그런 에피소드 귀중한 손자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골이다 보니까 갈비도 하고 나무도 하고 네. 지게지고 나무도 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하다가 네. 몇 바퀴 굴러서 네. 넘어지고 네. 그런 어릴 때 추억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전북 익산에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공부를 하셨다는데 그 고등학교 시절은 어떠셨어요? 상당히 암울했죠. 왜요? 완전히 교장 선생님이 네. 해군 투스타 출신이에요. 예. 학생들 보는 앞에서 선생들한테 혼내고 네. 기합 주고 예. 그런 것들을 많이
춥다 보니까 네. 학생들은 한 초조금입니다. 아, 스파르타식 교육을 막 했나 보네요. 예. 군대처럼. 근데 해군 군대식으로 했기 때문에 예. 제 고등학교 3년 동안의 생활이 예. 암울했지만 예. 그러나 거기서 배운 거는 은근과 끈기를 배우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군대 안 보내도 되는데. 그래서 예화를 들으면은 예. 기숙사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부미를 먹습니다. 네. 한 3년 된 정부미가 네. 식판에 나오죠. 네. 그래서 국을 말아 먹습니다. 예. 그럼 쌀벌레가 한 30마리 정도가 둥둥 떠다닙니다. 아, 절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걸 다 떠내면서 네. 또 예민한 성격인데도 그걸 떠내면서 예. 뭐 눈물 나죠. 다 예.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 뭐 거의 엄청난 학교였네요. 또 하나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젊은 혈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17살부터 19살이다 보니까 네. 금세 배고픕니다. 밤 네. 되면은. 예. 그래서 친구들이 짓궂은 친구들이 네. 그 식당을 침투해 가지고 네. 밤 12시에 예. 계란을 한 50개씩 훔쳐옵니다. 예. 그럼 계란을 다 나눠줘 가지고 계란을 또 밤 11시 12시에 예. 먹었던 추억, 또 걸려 가지고 혼났던 추억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또 공부를 하다 보면 힘들었을 것 같은데. 17살에 네. 외톨이로 떨어져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너무 외롭고 군대식이었기 때문에 예. 1학년 때 한 14일 만에 네. 한 20여 명이 기숙사 월담을 해서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아, 그 정도로 힘들었네요. 네. 그래서 3개월 동안은 네. 외출 내박이 정지되고 네. 주일날도 밖에 못 나가고 네. 그 하루 종일 청소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너무너무 힘들고 네. 또 제가 전공이 너무 맞지 않았습니다. 아, 전공이 맞지 않은데 그 예. 공고를 간 거네요. 네, 기계과로 갔는데요. 네. 가자마자 여름방학도 없이 네. 철, 예. 튼튼한 철을 하나 줍니다. 네. 내 몸 반듯한 철을 주고 줄을 줍니다. 줄자. 네. 그거 가지고 하루 종일 쇠를 깎는 겁니다. 네. 쇠를 깎고 가지고 거기서 은근과 끈기를 가리키는 건데 네. 하도 열심히 해가지고 예. 제 여름 런닝이 예. 펑크가 날 정도였어요. 예. 처음에 노랗게 물들다가 예. 나중에 보니까 밤에 보니까 하도 그 줄자를 밀어가지고 밀착돼가지고 네. 나중에 런닝이 펑크가 날 정도였어요. 아니, 적성도 맞지 않은 일을 그렇게 네. 열심히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도 도망갈까도 생각해봤는데 네. 너무 외롭지만은 이거 한번 참아보자. 네. 조국 근대화의 기수의 한 일원이 돼보자. 네. 그런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쇠를 깎고 또 선반 돌리고 해서 제가 그 취미는 없지만은 네. 3학년 때 네. 그 어렵다는 정밀 가공사도 2개를 취득했습니다. 결국은 적성에 맞으셨네요. 네. 기다리고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네. 하나님이 막판에는 예. 3학년 말에는 자격증까지 2개 취득하게 해주고 예.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보람된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대학 가서도 네. 고등학교 나온 게 창피스러워서 왜 창피스러워요? 학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창피스러웠어요? 그 당시 서울로 이제 학교를 오니까 네. 다들 인문계 출신들이 너무 많거든요. 아. 또 지방의 국립공업 고등학교 나온 것들이 그 네. 얘기하기가 예. 많이 내적으로 창피했습니다. 아. 지금 와서야 그 훌륭한 마이스터고고 예. 그 인력들이 많이 배출돼서 네. 대한민국을 산업을 이끄는 기술들이 많이 됐거든요. 네. 지금에야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네. 그때 대학교 때는 그런 자존심도 있고 네. 또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감히 예. 학교 얘기를 하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자기의 학교, 지금 현재는 자기가 졸업한 그 학교 또 했던 전공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으신 거네요. 네, 지금 자부심이 있고 자랑을 많이 하고 다닙니다. 예, 이 방송을 듣는 많은 청년들이 대표님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자부심을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해외로 되게 많이 가고 싶어하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또 국내에서 이렇게 안정화하게 직장을 구하고자 하는 또 친구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은 상당히 초창기 시절에 이 해외 세일주로 나갔는데 우리 청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충고를 한번 해주시죠. 네, 우리 젊은이들 상당히 훌륭합니다. 네. 그래서 기회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네.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고 특히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열심히 연마한다면은 네. 한국에서 경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네. 해외에 진출을 하셔가지고 특히 개도국, 네. 개발도상국가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한국의 선진화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네. 배워가지고 네. 각 나라에 가서 좋은 쓰임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현지 가서 현지 학생들과 또 네. 현지 직장인들과 어울리면서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배우고 한국에 앞서가는 IT를 심어주면은 나중에 더 성장해서
청년기, 장년기가 됐을 때 한국과의 큰 교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메신저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해외 진출을 지금 강력히 추천하고 싶어요. 네, 뭐 좋은 말씀인데 해외 가면 근무 환경이 열악하고 국내에 비하면 급여가 굉장히 낮고 또 이제 가족들하고 떨어져 있어야 하고 뭐 문화적인 어떤 시설이 좀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젊은이가 그걸 택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이제 요셉처럼 많이 네.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 형제들 네. 때문에. 네. 그러나 애굽의 총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견디다 보면은 네. 누구보다 그 나라의 네. 노하우를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면 그 나라도 많이 성장할 겁니다. 네. 그때 그 나라에서 리더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죠. 아, 지금 현재는 좀 열악하더라도 먼 장래를 봐서 거기다 나가서 투자를 해서 그 나라에서 어떤 중요한 미래의 어떤 위치를 확보하는 그런 투자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진코스 테크놀로지 최영근 사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는 우리 최영근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시골 출신의 한 소년이 서울에 올라와서 공부를 하고 또 이 해외에 나가서 이 초창기 시절에 컴퓨터로서 도전을 하고 그리고 인생을 살아온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많은 청년들이 우리 대표님과 같이 이렇게 개독을 중심으로 한 해외 시장에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표님도 오늘 방송 첫 출연이라서 많이 좀 이렇게 긴장하신 것 같은데 이제 끝나갈 쯤에 소감이 어떠세요? 네, 제 자신의 인생을 리뷰하는 시간을 갖게 해줘서 대단히 참 감사하고 네. 유익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도 우리 최영근 사장님과 함께 여행과 같은 삶의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CTS 라디오 조이 꿈꾸는 여행자 제작의 이동이 진행의 여행지기 최종훈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최영근 사장님과 함께 또 행복한 여행을 떠나세요. 28년 전 컴퓨터를 들고 해외 시장을 누볐던 청년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IT 고객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해결사가 되었습니다. 진코스 테크놀로지 최영근 사장님을 이번 주에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은 방송을 더욱더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오셨네요. 네, 지난주에 많이 혼나가지고 이번 주는 잘 하겠습니다. 지난주 잘하셨어요. 요즘 청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이 부모님하고의 어떤 갈등 또는 소통의 장애 이런 것들을 많이 하소연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요. 부모님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청년들 보기에는 부모님들하고의 대화가 상당히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 최 대표님은 그분들과의 관계는 어떠신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두 분은 다 살아 계신데 옛날 시골에서 네. 아버님이 이제 서울에서 이제 국문학과를 나오셔가지고 네. 할아버지가 완고하셨어요. 네. 시골로 낙향하라 해가지고 할아버지가 시골로 내려와라. 예, 네. 그래서 내려오셔가지고 네. 한 5년 동안 그 초등학교 네. 그 육성 회장을 하셨어요. 시골에 있는 초등학교의 네. 육성회장. 네. 그 당시만 해도 저희 형벌 되는 분들이 네. 한 5, 6년 형들이 중학교 진학률이 10%밖에 안 됐습니다. 충북 단양에. 예, 네. 90%가 네. 저희 형벌이 되는 분들이 중학교를 못 가니까 네. 영어 알파벳도 모르는 거죠. 네. 그때 아버님이 이제 또 한 명의 선생님하고 같이 재건 학교를 건립했습니다. 시골에서 재건 학교를. 예, 그래서 네. 중학교 못 간 14살부터 네. 16살까지 모집해서 네. 병아리도 키우고 네. 농사일도 하면서 깨구리도 잡고 하면서 이제 영어 네. 또 수학 네. 이런 것들을 가르쳤죠.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셨네요. 그래서 네. 그분들이 지금도 가끔씩 오셔가지고 네. 아버님 때문에 영어 알파벳도 알게 돼서 감사함을 전할 때가 상당히 보람이 됩니다. 그 부모님이 그 할머니로부터 신앙을 이렇게 이어받으셨댔는데 부모님도 신앙심이 좋으셨나요? 네, 최근에 한 10년 됐죠 벌써. 네. 감리교회 이제 권사 이제 은퇴하시고 은퇴 권사님으로 지금 계시고 네. 지금도 생존해 계십니다. 네. 네, 사실 아버님은 네. 신앙을 갖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로부터 믿음을 이어받지 않으셨네요, 그때는. 예, 왜냐하면 네. 가장이셨기 때문에 네. 책임을 지셔야 되겠거든요. 네. 6남매 가장이고 네. 또 내 아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생업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신앙을 갖지 못했습니다. 한동안은. 네. 그러나 최근에 뵈니까 네. 성경을 네. 10번 타이프 쳐가지고 컴퓨터로 네. 10번을 그 타이프를 완성해서 네. 기독교 방송으로부터 상도 받으셨더라고요. 아버님이. 예. 어. 그래서 요즘도 새벽 교회를 매일 나가셔서 예.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자식들, 네. 손주들까지 네. 잘 되라고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고 네. 할머니나 할아버지로부터 네.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네. 대를 이어서 이어가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지금 되게 저는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 대표님 지금 뭐 여러 나라로 비즈니스 출장을 해외로 다닌다고 들었는데 해외 영업을 이제 하실 때 주로 어떤 나라들을 많이 하셨나요? 되게 그 아시아권이었을 것 같은데 아마. 네, 제가 맡고 있는 지역이 아시아다 보니까 네. 그 당시만 해도 아시아가 이머징 컨트리들이 많았어요. 네. 뭐 중국을 비롯해서 네.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네.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데가 저희 주요 타겟이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마켓시어가 네. 한 5등까지 올라갔습니다. 아니 그때가 중국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국교가 비즈니스가 연결이 됐었나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92년도 한중 수교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한중 수교가 92년도였네요. 예, 그 다음에 바로 저희는 북경 사무소를 오픈했죠. 93년도에. 네. 어우 굉장히 빠르셨네요. 네, 그리고 94년도에 네. 전시회를 네. 전시회 및 세미나를 북경에서. 예, 북경 요입빈관이라는 예. 그 중간촌 우리로 말하면 이제 실리콘밸리 같은 데죠. 네. 거기서 500명을 모아놓고 500명을. 예, 전시하고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때 한중 수교가 되면서 중국은 상당히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뭐 IT 쪽에 초창기 국가였을 것 같은데. 네, 상당히 폐쇄적이었고 예. IT에 대해서 컴퓨터에 대해서 눈을 못 뜨고 있었죠. 그 당시만 해도. 야, 그거 굉장히 공격적인 영업을 했네요. 네. 그 대표님 지금 뭐 여러 나라로 비즈니스 출장을 해외로 다닌다고 들었는데 최근에는 뭐 모스크바를 또 다녀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가진 이 나라를 이렇게 파트너들하고 같이 방문하고 이렇게 하는데 현지인들과 사장님 간의 어떤 관계를 쌓는 비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많은 나라를 다녔지만은 네. 특히 저는 해외 나가면은 한국 식당은 찾지 않는 거로 저는 스스로 다짐을 합니다. 아, 이유는 네, 현지에 가면은 현지 문화, 현지 음식을 네, 접해 줘야 됩니다. 네, 그래야 현지인들과 더욱더 친근하게 어울릴 수 있는 그게 모멘텀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가능한 현지에 가서 처음엔 입맛이 맞지 않지만 그분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그분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네, 그 멀티 마우스가 돼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어려웠지만은 네. 지금은 언제든지 현지 음식을 먹으면서 네. 그들과 즐겁게 수다를 떨으면서 네. 그들의 그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 가면 현지 문화와 현지 음식에 익숙해져라 이런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도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로 이렇게 단체로 나가면 고추장이라든가 이런 김치라든가 이런 걸 싸가지고 가고 또 해외에서도 한식집을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주로 이제 파트너라든가 고객사들 모시고 가면 불만이 많지 않나요? 네, 한 번 정도는 한국 식당을 가서 네. 그분들이 이제 많이 매일매일 요구합니다. 네. 그러나 저희는 현지식을 많이 같이 이제 드리고 네. 한 번 정도는 이제 한국 식당을 찾아가서 네. 그분들의 이제 소원을 풀어주기도 하죠. 네. 예, 대표님은 젊은 시절부터 해외 세일즈를 하셔서 참 많은 나라를 가보셨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지금 청년들에게 이 나라는 한번 꼭 가봤으면 좋겠다 하고 추천할 만한 곳이 있으신가요? 예, 제가 해외 세일즈를 하면서 네. 뭐 동남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한 40여 개국을 다녔습니다. 와, 어마어마하네요. 예, 그 중에 우리 젊은이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데가 한 두 군데 생각이 나네요. 네. 어디세요? 첫 번째 모스크바, 두 모스크바. 번째는 이제 상파울로가 되겠습니다. 네. 모스크바 같은 경우는 이번에 두 번째를 갔었어요. 네. 지난달에 네. 최근이죠. 네. 가니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러시아를 다시 한번 네. 대국을 느꼈습니다. 네. 러시아는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대문호들이 있고 네. 또 음악가들이 많이 탄생하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네. 또 이번에 가보니까 네. 지하 150m에 네. 지하철이 다 다닙니다. 지하 150m나. 네, 또 하나 지하 벙커 네. 한 150m에 옛날 네. 1차, 2차
2차 세계대전을 네. 준비했던 시설을 가서 관람하고 왔는데 예.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러시아가 대국임을 느꼈죠. 네. 그 러디아가 옛날에 미국과 굉장히 이 다투는 세계적인 강국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변했던가요? 지금 제가 이번에 가서 의외로 한국의 학생들을 유학생들을 네. 많이 만나게 됐습니다. 네. 모스크바 국립대학의 유학 온 학생들 이 학생들 상당히 선경지명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청년들이 많이 있었나요? 예, 많이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친구들은 아마 향후에 네. 한국과 러시아의 예.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네. 우리 산업의 우리 천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번에 러시아를 보니까 네. 한국 제품이나 네. 한국 기업들을 많이 선호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의 뭐 삼성전자나 LG전자, 네.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들이 네. 많이 진출해 있었기 때문에 네. 러시아 기업인들이나 네. 러시아 국민들이 과거에는 저기 가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직항료가 생겨가지고 한 네. 9시간 정도가 매일매일 출항을 하기 때문에 네. 그게 멀리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네. 기회가 된다면은 네. 러시아에 한번 가서 네. 현지의 그 에머징 마켓을 직접 피부로 느끼고 네. 향후에 나의 또 하나의 우리가 나갈 하나의 길이 아닌가, 네. 그 나라가 우리가 진출할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네. 또 브라질은 또 어떠셨어요? 예, 브라질도 상당히 아마존의 보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미국 사람들도 미국 회사도 네. 미국 나라도 브라질은 감히 건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네. 보니까 브라질은 어마어마한 그 천연 자원의 보고입니다. 네. 그 26시간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네. 너무 멀죠 가기가. 네, 갈기는 네. 너무 먼습니다. LA까지 가서 네. 또 LA에서 트랜짓해서 13시간을 내려갑니다. 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지만은 네. 다행히 상팔로에 제 친구가 삽니다. 네. 가지고 그 친구하고 같이 해서 네. 전시회를 한번 참석해 봤습니다. 전시회 참석하셨네요. IT 네. 소프트웨어 전시회입니다. 네. 그래서 한 열흘 동안 했는데요. 네. 특히 재밌는 거는 밤 10시까지 전시회를 매일매일 합니다. 밤 10시까지 전시회를 하나요? 하나의 문화 축제더라고요. 전시회가. 아, 전시회가. 전시회 끝날 때쯤 되면은 모든 부스에서 네. 삼바 댄스를 춥니다. 그 직원들이 네. 또 이제 재밌겠네요. 오는 손님들과 같이 네. 삼바 댄스를 추면서 매일매일 하루를 네. 즐거움으로 마무리하는 걸 보고 와, 우리하고 너무 이국적인 문화를 느꼈습니다. 예,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저도 가보고 싶은데 29시간은 조금 심하긴 심하네요. 네. 그러나 우리 청년들은 네. 거기에 가서 네. 우리 한국은 또 상당히 그 도전 정신이 있는 나라 아닙니까? 네. 이미 대기업들이 다 진출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일본은 저희보다 네. 먼저 이미 이민 역사가 100년이 넘더라고요. 아, 브라질에. 그래서 연말 네. 크리스마스 시즌 되면은 네. 그 텔레비전에서 일본 국민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다고 네. 그 멘트가 쭉 흘러가는 거 보고 네.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네. 우리 한국도 할 수 있는데 네. 우리 앞으로의 시대는 우리 젊은이들의 시대 아닙니까? 네. 그 먼 길까지 가가지고 브라질, 아르헨티나, 중남미까지 도전해서 네. 대한민국 제품 기상을 드높이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이 나오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대표님은 바쁜 와중에서도 12년째 지금 교회에서 찬양 봉사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특별히 섬기는 안산 동산교회에서 그 올해 특별한 행사에 찬양으로 섬겼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행사였나요? 예, 저희가 3년 전에 네. 4월 16일 날 세월호 큰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올해 2017년에는 네. 부활절 날이 제 3주기였습니다. 네. 제가 연합 찬양대회 일원이 돼가지고 네. 1000명 중에 일원으로서 네. 할렐루야 찬양을 한 2달 연습했는데요. 2달간 1000명이 연습해서 예. 찬양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야외 스타디움에서 네. 오후 2시에 안산시 그 네. 연합으로 해서 네. 그 부활절 행사를 했습니다. 상당히 뜻깊은 행사였네요. 네, 그래서 메인은 그 네. 세월호 3주기를 네. 경건하게 치르면서 네. 그분들의 위로를 하는 그 이번에 행사였습니다. 네. 제가 참 감동적이었겠네요. 네, 제가 그 일원으로 참석하면서 네. 많은 은혜를 받고 네. 감동을 느꼈던 그런 행사였습니다. 네. 그 어떤 감동을 특별히 좀 받으셨나요? 특히 저의 교회에 네. 전하영이라는 학생이 네. 그 세월호 참사 때그 사고를 당했습니다. 전하영 학생. 예, 네. 저희 교회가 아마 고등부가 1000명이 되는 것 같은데 네. 그 사건 당시 그 학생이 고등부 임원을 맡고 있었다고 네. 합니다. 네.
그런데 그 학생이 사망하기 전에 한 20명을 친구들을 전도를 했어요. 네. 그래서 너무너무나 안타깝고 네. 은혜가 많은 학생인데 네. 저희 교회에서 네. 그 전하영 학생을 기리는 네. 연말 되면은 네. 전하영 어워드를 제정해서 네. 그 해에 고등부에서 가장 많이 전도한 학생들한테 전하영 상을 그 수상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상당히 보람되고 네. 그런 행사였습니다. 네. 그럼 전하영 학생의 그 전도 왕 그 뜻을 기리는 그런 이제 모임이 됐네요. 네, 올해가 3년째였는데요. 네. 그 전하영 학생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네. 그 지금 후배들 고등학생들한테 이어져 가지고 계속 제2, 제3의 전하영 학생이 나오도록 우리 고등부 학생들은 그 먼저 간 그 하늘나라로 간 전하영 그 선배를 기리는 네. 그런 엄숙한 행사가 매년 말에 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말씀만 들어도 가슴이 찡하네요. 예, 잠시 우리 찬양을 듣고 다음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아멘 이것이 구속한 주가 보이도다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예, 이렇게 비즈니스에 바쁘다 보면 기도하기가 참 힘든데 대표님은 하루에 3번 아주 특별한 기도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기도를 그렇게 하시는지요? 네, 지난해였습니다. 네. 저희 교구 목사님이 네. 저희 회사 신방을 오셨습니다. 네. 그때 아주 소중한 선물을 가지고 오셨는데 네. 그 다니엘의 기도 하루에 3번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CEO 버전으로 네. 약간 수정해가지고 저한테 네. 선물 준 것이 가장 뜻깊은 선물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출근해서 네. 다니엘의 기도 아침에 기도 한 번, 네. 점심 먹고 오후 과업 시작 전에 한 번, 네. 그다음에 퇴근 무렵에 다니엘의 그 CEO 버전 기도를 꼭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네요. 저도 그 기도문을 본 적이 있는데 한때는 저도 제 책상 위에 놓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하루 3번 그 지키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네, 한번 읽어봄으로써 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한 100개 정도를 추가로 제작해서 네. 저희 그 IT CEO 분들, 크리스찬 네. CEO 분들한테 선물 드리고 때로는 고객분들한테 가서 가끔 고객분들, CEO 분들이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네. 그분들한테 소중한 선물을 제가 전해주고 네. 그런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우, 멋지십니다. 그 직원들에게 5분 가량의 그 인문학 강의 이걸 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이런 강의를 시작하게 되셨어요? 제가 28년 동안 IT에 네. 일하면서 특히 IT 사람들이 상당히 마음이 드라이합니다. 네. 감정이나 그런 네.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주간 회의를 마치고 네. 한 5분 정도 네. 동영상으로 인문학에 대한 그 네. 이슈를 네. 방영을 하고 네. 제가 추가적으로 이제 부연 설명을 합니다. 네. 특히 인문학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전자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인문학이 네. 상당히 메말라 있습니다. 네. 최근에 10년 전부터 네. 기동량을 좀 하고 네. 문사철 아닙니까? 네. 문학, 역사, 철학이기 때문에 네. 제가 그쪽에 부족한 부분을 좀 채우기 위해서 네. 많이 이제 미술관도 가고 네. 주변에 채소밭도 가꾸고 네.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인문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제 친구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인데 이 친구는 회계사를 하다가 영문과를 나와서 회계사를 하다가 그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해서 지금 그 최근에 인문학 학교를 설립했어요. 이 자기 사비를 들여서 거기 한번 제가 한번 소개해드려야겠네요. 많이 부족합니다. 아, 우리 그 대표님 가셔서 들으시면 그 많은 그 인문학에 대한 공부가 되실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요즘 매주 목요일 아침마다 네. 이 크리스찬 CEO하고 목사님 네. 한 분하고 같이 한 네. 10명이서 네. 독서 토론회를 매주 합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래서 경영서적도 하지만 네. 콜링이라는 책 가지고도 네. 1년 내내 네. 그 매 챕터 가지고 매주일씩 가서 토론을 하면서 네. 회사 돌아가서 직원들과 어떻게 교감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나누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좋을 것 같네요. 전자공학을 전공하신 사장님이 인문학을 공부해서 그것을 전달할 때 직원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 마지막으로 그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한테 힘과 용기를 불러넣을 수 있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 대표님이 꼭 전해주시죠. 제가 한 2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 싶겠습니다. 우리 네. 청년들한테. 네. 첫 번째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네. 내가 항상 손해를 보겠다. 예. 열이면은 네. 한 7개 정도는 손해를 보자. 네. 항상 져주며 살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주변 친구들이나 네. 동료들이
따뜻하게 다가오게 되고 소통을 하게 됩니다. 네. 두 번째는 네. T자형 인간이 되도록 노력을 해라. 예. T자의 아래로는 네. 전문 지식을 좀 더 깊숙하게 공부해서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전문가가 될 수 있죠. 네. 그다음에 옆으로 있는 그 T자의 옆으로 있는 거는 네. 좀 더 인문학을 배우고 예. 교양을 쌓도록 그 주변을 살펴보면은 네. 그 어려워지는 우리 4차 산업 시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T자형 인간이 된다면은 네. 누구보다 이 네. 시대를 당당하게 네. 리딩하는 그런 젊은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요즘 청년들을 만나보면 되게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뭐 진로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그 대표님은 요즘 청년들의 그 고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 아들들도 마찬가지고 네. 제가 1년에 몇 번씩 고등학교나 대학교 또 대학원 가서 네. 가끔 특강을 하게 됩니다. 네. 특강을 마치면 제가 학생들하고 많은 대화 시간을 갖는데 네. 많이 힘든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어렵습니다. 네. 그건 저도 인정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주저앉을 수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우리가 4차 산업 융합 시대입니다. 네. 그래서 콜라보레이션이기 때문에 우리 네.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너무 많다고 봅니다. 네. 자기가 전문 직업을 하나씩 선택해서 네.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은 네.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는 그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포기하지 마시고 네. 언제든지 저는 이제 저희 회사 오셔서 네. 상담해도 좋지만은 우리 네. 젊은이들한테 저는 희망을 네. 주는 메시지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2주간에 걸쳐서 최영근 사장님을 모시고 그의 여행과 같은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꿈꾸는 여행자가 선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바로 이름으로 짓는 삼행시 선물인데요. 잘 알고 계시죠, 이 프로?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사장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운을 띄워주시면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소처럼 신선하고 연, 연꽃같이 청아하며 근, 근면하고 신실하신 최영근 사장님. 어떠세요?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 정말 제가 느끼면 사장님은 좀 맑고 깨끗하고 신선하고 청아한 그런 분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리고 근면한 게 자산인 참 성실하게 인생을 사신 것 같은데요. 이 삼행시는 액자에 넣어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간직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주에도 아주 귀한 여행 손님을 모시고 행복한 여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CTS 라디오 조이 꿈꾸는 여행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제작의 이동희, 진행의 여행지기 최종훈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여행하세요.